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가게 앞에다가 좀 제 유튜브 방송을 아이들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서정미 TV 시청하고 오면 이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들도 막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사하는 중에 다음에는 찍어보려고요. 왜냐면 아무 준비도 없다가 아이들이 찍어달라 그러니까 제가 장사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찍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하고 뭐 간단한 뭐 인터뷰를 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도 이제 되게 신기하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애들한테도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 중에서 오늘은 좀 골라봤어요. 어떤 내용을 해드리면 엄마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좋아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책을 좀 읽으면 좋다라는 건 아는데도 잘 읽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진짜 유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키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도 요즘 엄마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진짜 책을 많이 읽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와, 내가 예전에 좀 더 책과 가까이 했더라면 지금도 뭐 즐겁게 잘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애들도 자연스럽게 엄마가 책을 읽어라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애들이 알았더라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아이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엄마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튜브에서 애들은 정보를 되게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고 아이한테 전달은 하고 싶은데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면 뭐랄까 약간 잔소리 같은 기분도 들 때가 있고 길게 얘기를 못할 상황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즘은 애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애들한테 보내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만들면 그 안에서 좀 얻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아마 대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된 거는 저희 큰아들 현중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가끔 좀 보긴 했는데 우리 아들이 유튜브 어떤 재밌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였어요. 그거를 나한테 보내주고 엄마 이거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보내준 게 있어갖고 제가 그걸 보면서 유튜브의 재미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김미경 선생님의 유튜브도 보게 됐고 김민식 PD 작가님의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님의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아는 이름들만 처음에는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유튜버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됐는데 너무 정보가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두 공유 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나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제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 세대들이 알던 그런 지식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게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고 또 그 속에서 또 이제 엄마랑 대화를 잘하는 아이들은 거꾸로 이제 엄마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에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김민식 PD님 뭐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온 것 중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로 하는 것보다 진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튜브 그 채널을 내가 보내줬더니 그걸 읽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느낀 점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더 감동받는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은 엄마 나는 여기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내가 미처 못 느끼고 지나갔던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듣게 되고 아이들도 저한테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책을 쓰는 게 어렵긴 하지만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꼭 독서를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듯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책을 추천을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서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많이 방송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익숙치는 않겠지만 뭐 제 거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 보면 하나씩 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실행. 나는 알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찮다라면 뭐 애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독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쓴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짠!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낸다.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아셨죠? 발견을 하면 더 좋은데 발견을 못했다라면 만들어내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근데 우리들은 너무 세상을 많이 살아와서 너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버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몰라요. 가보지 않은 세상은 애들은 다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 엄마들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뭐 엄마 생각을 넣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이 계속 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가 하고 싶어 하면 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진짜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엄마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진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해냈어요. 그럼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결론을 뭐 내리고 이렇게라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가지는 힘, 결국은 독서의 힘입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더 궁금해지는 법이다. 아는 것이 없으면 궁금한 것도 없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게 있는가? 어떤 원리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도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고 달릴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 참 많다. 이것이 바로 배경 지식이 가지는 힘이다. 궁금증은 결국 호기심과 창의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진짜 많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게 누가 할 수 있냐면 최고 가까이 있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을 차라리 만들어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호기심 유발도 되고 창의력도 키우는 거니까 꼭 염두에 두셨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으로 던져서 왜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맞다 엄마도 그건 몰랐는데 같이 해보자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모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애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도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거는 맞다 이거는 엄마도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알아보자 이렇게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독서의 힘으로 키우고 부모가 함께 공부하고 책을 같이 읽으라고 한다. 우리 아이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면 환경을 바꿔주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책을 배달해서 받아본 적이 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갖다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신청했다. 주위에서 선배 언니들이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엄마도 같이 열심히 책을 읽어 알려줘야 된다고 했다. 아이가 모르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성의 없어 보이고 잘못 알려줘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이 되었다. 일주일에 5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갖다 주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다른 책으로 바꿔주고 처음에는 아이를 앉혀놓고 열심히 읽어주었다. 하루 한 권은 읽어야 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권 읽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직 한글을 잘 모르니 읽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게을러지면 아이는 당연히 읽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손님이 오면 읽어줄 수가 없어서 아이는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 집중력도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집에 있으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그림도 감상하면서 천천히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읽어주고 싶었는데 나의 상황은 방해 요인이 너무 많았다. 꾸준하게 읽어주고 싶고 천천히 이해시키면서 읽어주고 싶은데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글만 소리내어 빠르게 읽었다. 지금 같으면 책을 바닥에 꺼내놓고 그림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책을 보다가 찢을까봐 가방에 넣어놓고 내가 읽을 때만 꺼내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책 속의 그림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다. 연습장에 그림책을 따라 그리기도 할 수 있다. 모르는 동물이 나오면 질문할 수도 있다. 그때는 너무 몰랐다. 책은 읽어주는 것인 줄만 알았다. 공부가 아닌 아이의 놀잇감이 되고 상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는데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워런 버핏의 어린 시절은 온통 책이었다고 한다. 워런 버핏 부럽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책벌레였대요. 책벌레 버핏은 10살 때부터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고 11살에 경제신문을 읽고 직접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한다. 버핏 가문의 독서법을 보면 정말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느낀다. 대단하죠. 이렇게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작은 언니가 아동책 판매를 한 적이 잠깐 있다. 그 당시 현중이가 6살이었는데 많은 책을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글을 몰라서 내가 계속 읽어줄 자신도 없고 고민이 되었다. 그러다가 영어는 내가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일찍 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책을 며칠 사주었다. 영어에는 테이프가 같이 따라왔다.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업을 해주었다. 괜찮아 보여서 시작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테이프를 틀어주고 선생님이 오면 스티커로 알파벳 기초부터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었다. 그때는 가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현철이가 갈 곳이 없었다. 추운 겨울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현철이는 옆에서 기동량을 했다. 방해가 되면 가게로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있을까 생각도 했다. 선생님이 같이 있게 해보고 수업이 안 되면 말해주기로 했다. 참 고마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은 아마 그런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나갔다. 현철이는 형이 선생님과 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형 옆에 얌전히 앉아서 알파벳 붙이는 것을 보고 먼저 떼어서 붙이고 좋아하는 것이다. 수업이 안 되게 떠들고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귀엽게 방해를 한 것이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둘이 교재로 한 번씩 붙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그렇게 첫 수업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가게에서 나가야 하나 현철이를 데리고 있어야 되나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괜찮다고 서로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스티커를 한 장 더 챙겨 오셨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파벳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그 다음은 단어를 배우고 게임을 하면서 수업을 재미있게 하였다. 각자 스티커가 생기니까 현중이는 동생한테 지기 싫었는지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셨다. 다른 집은 수업을 할 때면 동생들이 못하게 방해를 해서 따로 방문을 잠그고 하는 집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잘 따라하니까 수업이 더 재미있게 진행된다고 하셨다. 참 고마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습지를 계속 시키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이후에 오신 선생님들은 자주 바뀌었다. 아이들도 전 선생님처럼 좋아하지 않아서 학습지를 끊었다. 현중이를 학원에 보내면 현철이도 따라 학원을 보냈다. 현철이는 2년 정도 모든 것을 형보다 빠르게 접하게 되었다. 현중이가 학원에 가면 현철이도 같은 학원에 등록을 하고 둘이 시간이 같으면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다녔다. 가끔 보시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쌍둥이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셨다. 학습지를 그만두고 1년쯤 쉬었다가 영어 학원을 보냈다. 마땅히 보낼 학원이 없었는데 그때 영어 학원이 생겼다. 영어 학원 원장님은 현철이를 다른 학원에 보내다가 왔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집에서 학습지 잠깐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발음이 너무 좋다고 좋아하셨다. 생각해보면 현중이가 영어 시작할 때도 같이 시작했고 현중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현철이는 학원에서 집에 일찍 왔다. 그리고 심심하면 혼자서 테이프를 틀어놓고 잘 놀았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참 궁금하죠? 애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 진짜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엄마가 진짜 많이 도움을 주면 아이는 진짜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느껴보신다라면 엄마들이 좀 힘들더라도 아마 아이들 힘처럼 같이 아마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가지고 놀아주자. 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성공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인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면 인성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경제 교육을 매우 어릴 때부터 강조하고 실제로 13살이 되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 공부는 가르쳐도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교과서에도 성적을 위한 공부는 있어도 실질적인 경제는 없다. 책이 정말 중요한데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만 하지 책을 읽어주는 엄마는 얼마 없다. 아이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같이 책을 읽어주면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배경 지식은 호기심과 관심이다.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질문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질문을 잘하기를 바란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경험을 통해 호기심이 생기면 궁금한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뻔한 질문을 하여도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란다. 아이는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호기심이 많을까?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다. 아이들은 마음이 편할 때 활동 범위를 넓힌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계속 해내는 힘이 생긴다. 공부도 책도 호기심이 생겨야 계속 질문하게 된다. 어떻게 배경 지식을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떤 분야의 책을 읽게 해야 한다. 직접 경험하면 좋지만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 아니다. 교과서 읽는 것도 싫다.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해도 책 읽는 습관이 안 돼서 책 읽기 연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습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한다. 나는 질문해 본 적이 없다. 교과서를 읽고 가야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지 궁금할 텐데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하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다. 아는 게 없으면 궁금할 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책을 좋아하게 만들까? 책을 가지고 놀아주자. 책 속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지어내어 같이 대화를 해보자. 그림책에서 아이가 보는 것과 엄마가 보는 것은 다르다. 경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과 책을 보고 얘기하다 보면 참 재밌다.
그리고 아이들과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한글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읽어달라고 하거나 스스로 읽게 될 것이다. 엄마는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아이와 접하는 시간이 많다. 아이의 성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엄마고 이 모든 과정의 가장 중심에는 엄마가 있다. 아이 모든 인생과 발달하는 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도 엄마다. 이렇게 엄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이제 뭐 엄마 뭐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하고 질문을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내가 볼 때는 뻔한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겠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뭔가 좀 안 맞거나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알으셔야지 아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도 엄마한테 궁금한 게 이제 생기면 달려와서 묻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묻는 질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의도로 애가 질문하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먼저 답을 내지 마시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 그 답이 좀 해결이 될까? 그렇게 해서 아이랑 자연스럽게 책을 한 권 도서관에 가서 빌려 읽든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한 가지만 잘해도 아이들은 그 책을 되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처음에는 내가 궁금했던 부분만 책에서 한 줄만 찾아도 앞뒤가 궁금해서라도 아이들이 또 들춰보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책 봐라 안 해도 아이들이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엄마의 역할은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응? 뭐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잘 지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좀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해서 아이와 같이 부딪히면서 그걸 해결한다라면 그 기억도 오래 남을 것이고 그게 다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서로 엄마나 아이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사소하게 넘기지 마시고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진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찾아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